이혼을 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뻥이고요. 해보세요. 100% 후회합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정해준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연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분노가 차서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되고, 상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상대를 잠깐만 봐도 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분노감을 갖고 오셔서 상담을 하는 동안 이 목에 있잖아요, 굵게 막 간접이 올라올 정도로 흥분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한 부류는 어떠냐면 오셔서 계속 우십니다. 벌써 제 얼굴 보면서부터 안 울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휴지 뽑아서 계속 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슴에 정말 너무 큰 상처와 한이 서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뭐길래, 배우자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 받는 게, 변호사님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자녀분이라면 어떻게 말해 주실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 한결같은 답변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정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하기 전보다 요만큼은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을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까? 편해질까? 이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저는 이혼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 조금 더 행복해질 때 이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은 이혼하시는 다음에 하기 전보다 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 미련이 남은 분들이에요. 애정과 미련이 없이 이혼하는 분들은 행복하신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정말 불행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배우자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 근데 안 보이는 것보단 내 눈앞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보여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혼 선택하시면 굉장히 불행해지십니다. 그 미련 때문에. 그래서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혼한 후에도 불행하겠구나 각오하셔야 됩니다. 후회를 하는 사유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힘든 게 어린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어린 자녀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이제 취학연령 자녀가 있을 때, 그 더 어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힘들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5년 전 통계인가에서 80%를 넘게 아내분들에게 양육권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건 아내분들이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원도 기본적인 입장이 아내분이 자녀를 기르기에 더 적합하다, 관리가 더 잘 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어도 아내분 입장에서 혼자 아이를 기른다는 게 힘듭니다. 첫 번째 힘든 이유가 양육비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도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치게 되면 아이 연령별로, 그 다음에 소득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나 혼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기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육비만 받아서 양육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신발 사주지 못하고, 휴대전화, 기기 바뀔 때마다, 모델 바뀔 때마다 사주지를 못하게 되고, 또 고기라도 이렇게 푸짐하게 외식을 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기르게 되니까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괜히 이혼하자고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궁핍하게 키우나 보다 하는 자괴감, 이런 후회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 자책하지 마세요. 이혼할 만 했으니까 이혼한 거예요. 저도 그런 남자랑 안 살아요. 그런데도 많이 먹이지 못할 때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자분 입장에서는 살림 잘하는 남자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엄마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어디가 모임 가서 이렇게 보면 아빠랑 사는 아이들이 엄마랑 사는 아이들보다 좀 더 꼬실꼬실해야죠. 꼬실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해야죠. 안 하던 살림해야죠. 애 돌봐야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임에 가야죠. 가면 다 엄마들 나와 있는데 아빠 내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2% 정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아빠들도 알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내가 괜히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있었으면은 얘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빌 걸, 내가 그러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을 때 100% 후회합니다.
아내분은 한 70~80%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남자보다는 여자가 소득이 적고요. 결혼해서도 쭉 직장생활을 다니다가 이혼을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보통은 결혼해서 아이 출산 문제, 양육 문제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경단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취업이 상당히 어렵고 과거의 소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보통 임시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 그 생활을 유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대부분 양육자가 80% 이상을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직업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양육비는 부족하고 정말 궁핍하게 살다가 보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서 아이들하고 먹고 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해서 1년에 1,000만 원도 못, 1,0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도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월세집, 전세집, 지하 전세집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이혼을 후회하게 되고 또 하나 슬픈 현실이지만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참 힘들었구나. 그런 부분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남편을 집에 들어오는데 당신 말이야 옆집 저 영희 아빠는 들어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주말마다 놀러 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 공부도 봐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쫑알쫑알 들어오자마자 그냥 속사포처럼 이거 해 저거 해 피곤한 남편을 배려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후회가 된답니다. 근데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엑스 남편이라 그러죠. 전 남편은 재혼해서 다른 가정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걸 내가 경제전선에 뛰어들어서야 깨달게 되면서 후회를 한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쉽게 본다, 무시한다. 이런 이제 그 열등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뭐 저녁이라도 먹고 이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치면 다른 집들은 가정 있다고 빼놓고 나만 이혼했다고 집에 가면 남편 없다고 나만 붙잡고 얘기하자고 들고 그 다음에 뭐 숙박을 낀 출장 갈 일 있으면 내가 남편 없다고 나더러 가라고 하고 11시 12시에 갑자기 전화 와서 남자 동료도 술 한잔해? 이러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나를 좀 없이 여긴다. 이런 이제 열등감이 생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집에 투명한 사람이라도 서로 투명한 한 사람 취급해도 남편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속상하네요. 이렇게 여자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 남자분들은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성생활을 못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머 짐승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남자가 여자를 모르는 겁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답니다. 남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내분이 없을 때 힘들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솔로가 되니까 많은 여성들을 사귈 수 있죠. 하지만 그 여자를 또 사귀려고 하면은 만나서 마음을 얻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야 재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생활을 원만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후회를 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사소한 건데 의식주가 해결이 잘 안 된답니다. 밥 해먹는 거, 그다음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고 후회가 된답니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난 밖에 나가서 돈만 버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집안일이 끝이 없답니다. 해도 표가 안 나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양육한다거나 가끔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가면은 집을 뭐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놓는데요. 이거 정리하면 또 제자리 가고 하면서 전처한테 미안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 밥하기 싫어 이러고 가서 사과해서 다시 뭐 결합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사 일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었더라. 내가 항상 어디에 써도 이렇게 드물거니 제자리에 놓던 게 아내의 노고였구나. 이런 부분이 참 힘들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일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아침에 커피를 먹고요. 저기 식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왔는데 저녁에 가도 식탁에 그대로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안 그랬어요. 항상 이게 설거지돼서 선반에 이렇게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잘하셨어야죠. 잘하셨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편분들 후회하는 게 돈을 벌어도 안 모인대요.
세상에 그 같이 살 때는 아내분이 용돈을 하도 적게 적고 여보 10만 원만 20만 원만 더 나 이번 주에 자동차 수리했잖아 이러고 살 때는 그래도 그거 받아서 문 닫고 나오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 다음에 그 주말에 골프 치러 가면 당신 주말엔 애들하고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잔소리 애들 제대로 해요. 그래도 골프배 딱 들고 나와서 현관만 딱 닫으면 행복했대요.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골프 치러 가는 게 재미가 없고요. 내 돈을 내 월급 다 쓰는데도 세상에 돈이 안 모아진답니다. 자기가 다 쓸 때 썼는데도. 그래서 그럴 때 후회된답니다. 후회해야죠. 이혼을 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뻥이고요. 해보세요. 후회합니다. 다만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 이만큼이라도 더 행복해질 것인가. 그래 나는 이 이혼만 하면 이것만 바라보고도 살겠다. 요만큼만 여유로워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저기 사진 찍어놔야 돼요. 녹음해놔야 돼요. 여기 맞은 거 진단서 끊어야 돼요. 정신과 병원 가서 이거 치료 경력 남겨야 돼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요. 전 첫 번째로 얘기해요. 이혼하신 다음에 뭐 먹고 사실래요? 특히 아내분들한테, 직업이 없으신 아내분한테 뭐 먹고 사실래요? 이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되겠죠. 사람이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경제적인 준비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혼할 때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취업해서 살 수 있는지, 내가 한 달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일단 취업을 해보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이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재산분할을 받으면 얼마일 거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집처럼 못 얻지만 전세 얼마 얻으려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취업을 하고 아이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준비를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로 준비하실 건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인맥이라는 게 부부가 같이 얽히게 돼요. 예를 들면 남편 그 동창회 수시로 가게 되잖아요. 그 동창하고도 친하게 되고 내 동창에 남편도 오게 되고요. 같이 이제 회사 내 사내 커플 같으면은 내 직장 동료가 남편 직장 동료고 이러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셔야 돼요. 이혼한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혼한 다음에 남편하고 친한 사람 볼 수는 없잖아.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냅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고 주변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계 정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그 동창회에 누가 나가느냐는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가끔은 이제 그 동창들끼리 결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동창회가 남편 동창이고 남편 동창이 내 동생이잖아요. 가면 같이 야자하고 놀잖아요. 여기에 누가 못 가느냐? 바람핀 배우자가 못 가죠. 유책 사유가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창회는 유책 배우자가 못 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이혼한 이후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부부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인간관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각자 다를 겁니다. 돈인 경우도 있고요. 자녀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자 소중한 게 지켜야 되는 게 다릅니다. 그거 말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게 현재의 혼인관계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한 번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재혼이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재혼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재혼 이혼은 오히려 쉽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반복하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듯이 이혼에 한 번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두 번 했단 말은 듣기 싫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사람도 이런 거였어? 라는 걸 느끼는 순간 바로 이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혼은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서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말 지켜주시라는 말을 정말 반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요? 내 뼈와 영혼을 다 갈아바쳐서도 현재의 혼인관계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노년에 두 사람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부러운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부분들이 회전목마 타시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는 순간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생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는요 현재 혼인관계를 지켜야만 오는 겁니다. 그런 배우자를 따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혼인관계를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칠 정도로 노력했는가?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만 이혼하시기 바랍니다.